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차례로 1시간 간격으로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한 달 남짓 진행이 될 이 불꽃 튀는 경쟁, 이게 정말 국민의힘을 살려낼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한 문 2조 심판, 저 이재명, 이제 1인당이 되어버린 저 민주당, 국회까지 1인 국회로 만든 저 민주당 이재명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역시 한동훈의 이 메시지와 공감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 다음 나경원은 좀 구태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그 다음 원희룡은 워낙 간략했습니다. 워낙 간단해서 충분히 아직 원희룡이 준비되지는 않았구나. 그렇지만 곧 준비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이 원희룡과 나경원, 원희룡은 당정 원팀이었습니다. 당정 일체. 나경원은 이제 그 중간쯤에 당정 동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당정 이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입니다. 원희룡은 당연히 지금 모든 것은 원팀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경원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입니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죠.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가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은 안 된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을 먼저 치고 나가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자. 민주당도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 제3자가 임명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어떻느냐. 또 김건희 특검법은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 이 차이를 보면서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송은재TV의 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또 멤버십 회원분들 많은 분들이 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한동훈도 출마를 하고 나경원 거기에 덧붙여서 원희룡까지 출마를 한다. 정말 지금 여권에서 가장 차기의 이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꼽히는 이 세 사람이 모두 당권 경쟁에 나섰다. 누구를 지지를 해야 하느냐 참 고민이고, 저는 유튜브,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 이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유튜브나 이런 종편이나 또 신문이나 모두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도 지지할 수 있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가짜뉴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좌우를 통틀어서 어떤 언론이든 가짜뉴스를 하는 것은 엉터리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 후보들이 뛰어가는 과정, 후보들의 메시지를 살펴가면서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 이 정권 재창출에 누가 적임자냐.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을 제압해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가장 적임자냐. 그걸 추적해 가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쪽으로 힘을 몰아가자. 누가 가장 적임자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동훈 지지, 원희룡 지지, 나경원 지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세 사람, 윤상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어떤 태도냐, 어떤 입장이냐, 어떤 각오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추적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적해 가다가 자연스럽게 송은재 TV가 뭐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꼭 지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이 송은재 TV의 어떤 생각이 정리될 것이다. 굳이 뭐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이 자신의 이 정치적 경력을 이야기를 하고 보수를 지켜왔다라는 이야기들, 가장 뭐 나경원에 대해서 들어볼 만한 것은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많은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당대표로 남겠다.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도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길게 했고 기자들의 질문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내용도 꼼꼼하게 당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총선에서 패배를 자기가 모두 책임지겠다. 모두 자기 탓이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개선해가는, 그게 오늘 이야기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이. 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연도 넓어지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채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묻어놨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그동안 윤한 케미의 실패였다. 총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죽을 자리지만 헌신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당정 수평 관계로 제대로 된 당을 만들어서 외연도 넓히고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 차기 대권, 뭐 지금은 생각도 없다. 그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내용이 안 된다. 특검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 특검은 안 된다. 저건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건 안 된다. 이제 제3자가 임명하도록 하자. 특검을. 그 법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가자. 공격적으로. 이건 이제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한동훈만의 뭐 확실한 이 대안입니다. 이제 이 특검 정국을, 민주당이 저 특검 정국을, 오늘 한동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그런데 이 특검 또는 각종 이 법안 쏟아내는 것을 끌려만 갈 수는 없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과의 통화 10초냐 그 이야기도 어떻게 덕담을 나누는데 10초로 끝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오래됐고 긴밀하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보수 정치, 보수 정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수 정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특검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이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원희룡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신뢰관계가 있다. 그래서 당정 원팀도 가능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도 가능하다. 레드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무도한 행태를 제압을 하고 이 야당의 폭주 정면 돌파하겠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 좀 원희룡은 간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 사람이 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요. 한동훈이 가장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경원이었고 그 다음 원희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현재는 원희룡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 다음 뭐 중간에 지금 나경원이 있는 것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 뭐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오늘 출사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입니다. 더 급한 게 윤석열 정부 성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원희룡이 윤 대통령이 뭐 출마를 시킨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원희룡을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을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나경원도 아예 못 믿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 사람 다 모두 넓은 의미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까지 한동훈은 또 몰라도 원희룡, 나경원은 정치를 이미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다 대선 후보급이고 원희룡은 윤석열 후보와 대선 그 경선까지 같이 치렀던 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자신이 했죠. 지금 윤 대통령과 관계를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다음 달 또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소신, 자기의 정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한동훈은 이제 그 부분을 총선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대선 주자급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때로는 긴장입니다. 긴장. 이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제 한동훈이 긴장 관계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 최상병 특검도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가자. 지금 민주당이 만든 저 특검 법안은 안 된다. 그 다음 김건희 특검법은 내용이 안 되는 것이다. 대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은 바로 부활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수위라면 한동훈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신뢰관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는 그 틀 안에 모두 들어와 있다.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모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 기본적인 신뢰 회복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지지층의 불안감도 있고 또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한동훈의 홀로 서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지금 이 한동훈의 스타일인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품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선 때 뭐 해야 될 제대로 할 이야기를 당에서 대통령에게 대해서 하지 못했다. 이제 뭐 그런 후회들이죠. 그걸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과 손을 잡아도 같이 하룻밤을 한 방에서 자도 한동훈은 한동훈이어야 됩니다. 대선 주자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뭐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이 윤 대통령과 이번에 뭐 당정 원팀 이야기를 하지만 원희룡이 윤 대통령과 일주일을 내내 같은 방에서 살아도 원희룡은 원희룡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는 아닙니다. 장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도 그런 좀 유연성, 이 포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한동훈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 보완하는 자신의 주장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또 그것대로 정리를 해가는 그런 폭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색깔, 좁은 걸로는 여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조 심판할 수 없습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그게 외연 확장일 수도 있고요. 정치력에 있어서 폭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오늘 원희룡이 이게 원팀이 되어야 한다. 모두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 느낌이 다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총선 전과 총선 뒤는 이제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분위기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원희룡도 지금 원희룡의 입장이 이러니까 간략하게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지, 원희룡도 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원희룡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때 자신도 대통령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부분 모든 책임을 지겠다, 책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희룡의 폭이 뭐 그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앞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세 사람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또 가고자 하는 방향도 원희룡, 나경원은 뭐 색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일단 오늘 출사표입니다. 한동훈이 이제 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겠다. 이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이거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안들입니다. 이 안을 이 일사불란한 원팀을 깨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단합을 더 도모하는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동훈도 그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그 다음 보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보수의 성공, 이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도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평가를 한다면, 오늘 출사표로 본다면 한동훈이 가장 나았고 원희룡, 나경원이 뭐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도 뭐 굉장히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다시피 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모두 자기 생각을 그동안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계속 고민해왔던 자기 생각을 거의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나경원, 저 윤상현까지 뭐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론을 조작하는 것, 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 소위 보수 쪽의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전 국민이 지금 기자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기자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는 백해무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준, 유시민, 저 민주당의 가짜뉴스, 저 폐해를 보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쪽에서 가짜뉴스를 한 번이라도 방송한 사람은 보수의 언론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보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 법치, 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한동훈의 오늘 도발입니다. 이 도발, 그런데 많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이쪽으로 많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는 한 것이고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받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은 아니다. 특검을 임명을 누가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치고 나가자. 이거 치고 나가면 민주당이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이걸 최상병 특검 정말 뭐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걸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밀리지 말고 이렇게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자.
지금 이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해석을 한다면 한동훈도 상당히 지금 우리 보수 또는 우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가 나오게 될 테고 또 합동 토론회도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7월 초순, 7월 10일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여기에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다 이 송지TV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지지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저와 함께 이 후보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하면서 함께 어떤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인가 적임자인가 한번 이 가려내는, 추려내는, 이 추적하는 이 작업을 저와 함께 같이 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드립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